안녕하세요. 4년 전 이날에 오픈 스택 패키징으로 발표했던 오픈소스 컨설팅의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실제 필요한 오픈소스들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패키징하고 활용하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좀 더 쉽게 사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이제 패키징하는 방법을 각자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똑같이 그걸 어떻게 패키징하는지를 가이드 드리고 그걸 실제로 오픈해서 좀 더 여러분이 인프라를 구성하실 때 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인프라를 어떻게 저희가 구현해서 실제로 3,400대 이상의 쿠버네티스나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픈소스 하지만 사실 재단이 등장하면서 오픈소스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개별적인 오픈소스들이 재단에 묶이면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얻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오픈소스들은 재단 형태로 묶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오픈소스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이걸 패키징해서 어떻게 우리가 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이전처럼 여러 가지 쓰고 장애가 생겼을 때 버리고 문제 있으면 누구한테 주위반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재단의 정식적인 질의응답 프로세스를 타서 벤더에게 서포트 받는 것처럼 똑같이 서포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왜 가능하냐 하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 돈을 도네이션해서 70조 이상의 펀드를 만들어서 그 파운데이션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의 1년 매출보다 훨씬 높은 금액들이 실제로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재단들에게 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면요. 이전엔 사실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오픈소스들이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면 그것들이 다 모인 오픈 인프라 파운데이션이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 그런 역할들을 대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벤더들이 협업을 해서 만드는 거고요. 거기에 도네이션이라는 이름, 오픈소스라는 이름으로 도네이션 기부를 받으면서 사실 파운데이션이 커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개인 프로젝트를 넘어선 글로벌 프로젝트로 이미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단 차원에서 퀄리티를 유지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전처럼 오픈소스가 도태되거나 오픈소스를 쓸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OIP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벌너러빌리티 팀이라고 해서 실제로 취약성 보안팀을 만들고요. CNCF는 이제 인큐베이티드, 그레디에이티드라는 그런 어떤 특정 스타수에 맞춰서 이걸 엔터프라이징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분류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여를 보시면 사실 에듀엣도 많이 기여를 하고 미란티스도 많이 IBM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그 파운데이션들이 다양한 분야의 서포트를 다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파트가 그 제품을 서포트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리스키하다는 거예요. 재단의 프로세스대로 재단의 퀄리티에 맞춰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엔터프라이즈임을 컨펌해주는 그런 재단의 역할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사실 오픈소스를 이제 오픈소스로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똑같이 재단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운데이션이나 오픈 인프라 파운데이션의 아키텍처를 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술 공유와 교육 그리고 아키텍처 설계 기술 전수 같은 도큐먼트 만드는 일들을 이 파운데이션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아시겠지만 진미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실 이런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CNCF 같은 경우에는 76.2조의 펀딩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필요한 오픈소스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재단에서 당연히 가이드를 줍니다. CNCF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트레일로드라고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듈을 써가지고 실제로 조합을 해서 쓰세요라고 가이드를 주시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랜드스케이프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오픈소스 중에서 흑색으로 칠한 거는 오픈소스가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흑색으로 안 칠한 것들은 전부 다 오픈소스입니다. 아파치 버전2 라이센스나 그보다 덜도 플렉서블한 라이센스입니다.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고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르는 것 중에서도 400개 이상에 받는 것들은 이제 인큐베이티드로 올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버전은 이제 그레디에이티드라고 해서 이거는 엔터프라이즈에 쓸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플레이스쿠버라는 이름으로 해서 패키지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오픈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으면 언제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 지원과 자문도 역시 하고 있고요.
오픈소스 패키징 모듈을 선정할 때 그쪽 한 랜드스케이프에서 한 본 다음에 거기다 서비스 메시를 하겠다 그러면 서비스 메시에서 가장 스타가 높거나 아니면 그레듀에이트 인큐베이티드 된 거를 저희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컨펌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 그 중에서 최근 높은 스타나 아니면 액티비티가 굉장히 높은 그 프로젝트들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스터디를 하게 되면 실제로 기능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능 검증을 해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요 정도까지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건 커뮤니티입니다. 그럼 커뮤니티하고 무조건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레터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요즘 거의 다 이 채널이 슬랙으로 통일되어 있거든요. 슬랙 채널을 여신 다음에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디스커션에 논의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쿼리를 던지시고 응답을 받는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를 계속 해나가면 실제로 이 퀄리티가 굉장히 엔터프라이즈용 그 대기업 벤더에게 서포트 받는 것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실제로 벤더의 서포트를 받기도 하고요. 커뮤니티의 서포트를 받기도 하고 양쪽을 서포트를 받을 때 훨씬 더 높은 퀄리티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링커드 같은 경우에는 이그레스 쪽이 모듈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커뮤니케이션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럼 엠보이 이그레스를 씁시다 해서 지금 금융권에서는 모 금융회사에서는 실제로 링커드를 쓰고 나오는 아웃바드에 대해서는 엠보 이그레스를 써서 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그런 거를 컨설팅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오른쪽에 보면 전부 다 슬랙입니다. 커뮤니티 슬랙이에요. 커뮤니티 슬랙에 물으셔가지고 답을 얻고 PDF 받는 걸로.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실 그 기덕 가서 디스커션에 글을 올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로. 그런 부분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진단하고 업데이트 했기 때문에 그걸로서 사실 컨트리뷰트가 된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 누구든 찾아서 다시 그 문서를 읽을 테니까요. 그럼 이 문서를 정리하고 도큐먼트 하는 일을 재단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재단의 일부로 매년 일정 금액을 도네이션 하는 거고요. 그 재단의 리소스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오픈소스 통합 패키지를 가지고 이제 파스를 저희가 구축하고 싶은 거예요. 쿠버네티스 쪽을.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패키징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사실은 쿠버네티스를 패키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쿠버네티스 위에 데브옵스를 구축해야만 실제 파스라는 형태로 플랫폼 에이저 서비스라는 형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 나머지 쿠버네티스와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모두 헬름이라는 패키징 툴로 패키징해서 딜리버리 합니다. 보통 여러분 쿠버네티스 쓸 때 헬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에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컨테이너 파일이 필요 없이 헬름만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고요. 킵얼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파일이 없어요. 헬름 파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헬름들을 다 헬름으로 다 만들어서 조합해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다시 야물 파일을 만들고 하는 작업들이 전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헬름으로 패키징할 때는 처음에 헬름을 다운로드 받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컨테이너가 다 만들어져서 헬름으로 딱 만들어진 것만 통상적으로 보시겠지만 실제로는 그 컨테이너가 헬름이 없다고 하면 헬름 이미지가 없다고 하면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 빌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아까 얘기 드렸던 쿠버네티스의 모든 데브옵스 패키지를 이런 식으로 헬름으로 다 패키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름 커맨드로 샘플 차트를 생성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헬름 차트를 수정하고 야물 파일을 작성하고 그 다음 밸류 파일을 수정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온전히 모든 쿠버네티스 위에 데브옵스 툴이 인스톨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패키징을 하고요. 레파지토리를 임의로 만듭니다. 레파지토리를 만들어서 헬름 레파지토리를 등록하면 이제 플레이스 쿠버라는 이름 밑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모듈들이 전부 다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필요한 모듈들을 베이스 패키지 템플릿으로 해서 인스톨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번들 패키지로도 인스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면 이제 플레이스 쿠브라고 치시면 퍼블릭 깃허브이 있거든요. 퍼블릭 깃허브에 들어가시면 모두 다 오픈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쿠버네티스 깔고 나서 이제 모듈들 하나 할 때 인터넷 찾아서 구글 찾아가지고 물어보고 그 문서가 잘못돼 있으면 또 뭐 실패하고 다시 뭐 업데이트하고 막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기준을 여기로 잡으셔가지고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계속 인스톨하면서 쿠버네티스를 배우시면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종속성이나 아니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거를 여기 디스커션을 올리시면 저희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피드백을 해서 저희 제품도 좋아지고 여러분도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인프라를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것들이 아마 4년 전에도 똑같이 오픈스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어나운스 공유를 해드렸을 거고요. 지금은 쿠브라는 이름으로 플레이스 쿠브라는 이름으로 퍼블릭 깃허브를 오픈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버전 1.0인데요. 2.0으로 다시 오픈을 할 거고요. 계속 버전업해서 서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컨설팅 패키지는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픈스택이랑 쿠버네티스. 쿠버네티스는 사실 파스용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를 걱정을 안 해요. 스토리지랑 네트워크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스토리지와 네트워크는 기존 레가시를 써라는 얘기죠. 근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프로젝트를 크게 하게 되면 300대 이상의 컴퓨터가 묶이게 되면 레가시 인프라를 쓰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오픈스택 위에 올리고 오픈스택 위에 쿠버네티스를 올려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픈스택을 보시면 아마 이것 여기 잠깐만요. 화살이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오른쪽 보시면 저기 플레이스 오픈스택이라는 거에 서버랑 VM이랑 컨테이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핵심은 뭐냐면 VM 위에만 올라가는 게 오픈스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픈스택은 베어메탈을 가장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인프라라는 거죠. IaaS가 컨테이너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VM을 제공할 수 있고 서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VM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리소스를 많이 할당하고 아이솔레이션 시키고 그걸 쓸게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지만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GPU 잡이나 아니면 MLOps 같은 작업을 할 때는 실제로 VM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리소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서버로 내려서 서버 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럼 이 쿠버네티스 역시 VM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서버로도 올라갈 수 있고 컨테이너로 바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오픈스택에 가져가고요. 쿠버네티스는 그 다음 영역, 파스 영역, 그러니까 IaaS를 제외한 쿠버네티스에 그다음에 서비스를 해서 데브옵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그림인 것 같지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쿠버네티스 컨테이너를 워커를 베어메탈에 둘 수 있습니다. 오른쪽 보면 워커 아이러닝 노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픈스택에 베어메탈로 워커를 두고요. 그리고 실제로 컨트롤러도 세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세대는 오픈스택에 VM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워커에 인그레스나 여러 가지 서비스, 로드 밸런스 서비스는 오픈스택의 LB, 옥타비아 LB를 쓰는 거죠. 그리고 밑에 스토리존의 세프 같은 경우에는 LN 단위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대로 쿼터를 할당해가지고 쿠버네티스에 던져주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다이나믹 프로비저닝을 하는 거죠. 쿠버네티스가 다이나믹하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스토리 정역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큰 인프라들을 굉장히 많이 구축했습니다. 보면요, 쿠버네티스 패키징을 보면요, 이제 서비스 메시가 중간에 있습니다. 서비스 메시가 사실은 그 컨테이너의 레이턴시와 컨테이너의 리소스를 다루기 가장 편안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서비스 메시를 뒀고요. 그 다음에 관리 포탈과 복구 시스템, 그리고 데브옵스 시스템, 보안 인증, 그리고 오퍼레이션 카탈로그, 그 다음 모니터링 시스템의 알람 시스템까지를 다 구축해가지고 헬륨으로 묶어서 연계해서 그거를 인스톨할 수 있도록 딱 딜리버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 나중에 이 문서가 이제 어나운스 되면요, 그때 참고하시라고 적어놓은 문서고요. 쿠버네티스 기반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쿠버네티스의 네임스페이스를 나눠가지고 분리하는 그런 작업들은 거의 하지 않고요. 거의 원할 때마다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쿠버네티스를 클러스터 단위로 배포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네임스페이스로 물론 알백으로 권한과 여러 가지들을 나눌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버든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클러스터들을 원하는 고객한테 하나씩 줄 때 3코어는 3개짜리, 1코어 3개짜리 마스터를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워커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제로 빠지는 코어는 3코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쿠버네티스를 환경을 던져줄 때 모든 인프라를 다 던져주면서 한 3코어 정도의 마스터 리소스만 아끼면 실제로 여러분이 각자 하나씩 이제 그 쿠버네티스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제로 CI/CD는 소스 코드 Git에서 빌드하고 아르고 CD로 디플로이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크게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다음 아틀라시안, 그리고 데브옵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회사가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틀라시안의 지라나 컴플런스를 가지고 모 은행을 똑같이 구현을 해서 이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ITSM을 연동하기 전에 지라랑 컴플런스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인증하고 권한을 주고 그리고 뭐냐 그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실제로 CI/CD 클러스터에서 전체의 빌드를 돌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CI/CD에 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데브옵스와 스테이징 영역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파드로 실제로 젠킨스가 자동적으로 뜨면서 거기에서 빌드를 돌려서 그 빌드가 사실 다시 그 이미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이지 않는 쪽에 여기 AWS가 있고요. AWS도 똑같은 CI/CD 클러스터를 가지고 AWS 전체의 리소스를 CI/CD 형태로 돌려서 빌드한 다음에 다시 그 로컬의 레파지토리를 쓰는 그런 형태로 해서 데브옵스를 구현했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어디든 위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토 스케일링이나 여러 가지 관리상 굉장히 편한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현해가지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는 진짜 모 은행에 실제로 구현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화면 구성을 보시면 물론 하얀색과 까만색은 색깔을 바꿈으로써 당연히 해결이 되고요. 여기 대시보드, 모니터링, 이벤트, 어드민, 하버, 텍톤, 예거, 링커드, 아르고시드까지 다 하나의 형태로 해가지고 SSO 연동을 시켜가지고 키클락으로 다 연동돼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오픈소스 보면 까만색 배경과 하얀색 배경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같이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인프라 구현 사례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작은 대수는 뺐고요. 60대 이상, 50대 이상에 있는 인프라들을 보면 대부분 쿠버네티스만 구축한다거나 아니면 쿠버네티스를 오픈스택에 구축한다거나 아니면 오픈스택만 구축한다거나 이런 추세에서 지금 거의 쿠버네티스를 오픈스택에 구축하거나 아니면 베어메탈 쿠버네티스만 쓰는 이런 형태로 많이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아마 파스를 구축할 때 보통 AWS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VM에 올려가 쓰잖아요. 관리하기 굉장히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프라이빗으로 AWS와 똑같은 형태의 인프라를 만들고 싶은 고객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오픈스택 VM을 만들기 위해 오픈스택 클러스터를 만들고요. 그리고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클러스터는 베어메탈 쿠버네티스를 관리하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오픈스택의 어떤 그 SDN, 소프트 디파인드 네트워크와 소프트 디파인드 스토리지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연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스택 쿠버네티스는 오픈스택 위에 쿠버네티스를 VM에서 올려서 실제로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VM이 오토 스케일링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준 거고요.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베어메탈에 GPU 파임이 필요했는데 GPU가 V100 나오면서 그 프리 라이센스로 풀렸잖아요, 실제로. 마음대로 나눠 쓸 수 있거든요. 근데 VM에서 나누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때문에 베어메탈로 다 빼가지고 베어메탈에서 GPU를 나눠가지고 할당해주는. 이거는 사실은 플렉서블한 그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V100의 어떤 그 VM으로 나누지 못하지만 그냥 6개씩 나눠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바뀌었을 때 그때그때 대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GPU 팜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픈스택 클러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일반 부서 VM을 위한 업무를 다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보안을 위해서 전부 다 이제 당연히 외부망, 내부망을 나눠가지고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SDN과 NFV인 로드 밸런서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 블록 디바이스로 세프와 쉐어드 스토리지 세프 FS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프 FS의 퍼포먼스가 사실 일반 NAS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일반 NAS와 세프 FS를 BMT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 세프 FS로 가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베어메탈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은 여러분 그 지진 났을 때 전 국민이 쫙 문자를 받잖아요. 이 시스템이 그걸 해줍니다. 그래서 한 3개의 파드가 있다가 20개까지 늘어나면서 파드가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모니터링을 별도로 구성하고요. 이것도 똑같이 세프를 붙여서 블록 디바이스와 쉐어드 파일 시스템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독립적인 쿠버네티스를 따로 구축을 하신 케이스예요. 이건 지금 한 전산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오픈스택 클러스터 기반의 쿠버네티스 존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VM으로 올려서 실제로 구축을 하는 그래서 VM을 가지고 쿠버네티스를 필요한 고객마다 멀티로 딱딱딱딱 나눠주는 이런 형태의 인프라를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GPU 팜을 쓰고 있는데 GPU가 V100이 나오면서 실제로 VM단에 가상화하는 가상화 솔루션을 써야 되지만 베어메탈은 그냥 곱하기 6 정도의 가상화 솔루션을 그냥 얹어가지고 V100이 팔리거든요. 엔비디아의 V100이.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V100 가상화를 위해서 베어메탈 서버에 쿠버네티스 워커를 구성했고요. 똑같이 앞단에 저기 오픈스택 쪽에 로드 밸런서를 쓰게 되면서 실제로 L4 스위치가 필요 없는, L4가 다 없어지고 실제로 외부에서 바로 백본에서 라인만 딱 꽂으면 바로 서비스가 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거기보다 조금 더, 근데 아까 그 사이트도 이 사이트가 실제로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 하나는 서울에 하나는 오창에. 그리고 실제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 오창과 서울이 멀지 않아서 오라클 RAC를 밑에 깔고요. 액티브 DB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대전 밑은 이쪽 그 오창에서 다 서비스하고요. 대전 위 서울은 전부 다 서울에서 서비스합니다. 그 실제로 오라클 RAC가 그까지 그렇게 넓은 영역까지 실제로 컨트롤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리스크하긴 하죠. 그래서 비슷한 모델로 이쪽은 인도네시아 국세 시스템인데요. 이쪽은 이제 다용도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CI/CD를 저희가 구축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건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DR 클러스터를 구성했습니다. 그 DR 클러스터를 해서 이 DC와 DRC 앞단에 당연히 GSLB가 들어가겠죠, 그죠? DNS 서비스를 해주고요. 그다음 원격 클러스터 백업 구성하는데 결국 이쪽 오픈스택이랑 이쪽 쿠버네티스를 똑같이 넘겨서 똑같이 살려야 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VM 이미지를 그대로 DWDM을 통해서 옮기고요. 거기에서 UUID를 바꿔서 DB를 바꿔서 올리는 그런 식 형태를 구현했고요. 쿠버네티스는 배포 위치를 바꿔가지고 서비스하는 그런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구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저 오픈스택에 쿠버네티스를 올려가지고 실제 쿠버네티스는 베어메탈 노드인 거죠. 베어메탈 노드를 구현해가지고 실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스택은 VM, 쿠버네티스는 쿠버네티스 베어메탈로 서비스를 하고요. 데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노드를 다 워커 노드를 다 줄 수 없으니 오픈스택에다가 쿠버네티스를 VM으로 올라가지고 개발 환경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DR은 DC와 똑같은 형태로 하면서 규모만 줄이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중에서 액티브와 액티브 스탠바이를 나눠서 액티브 할 것은 액티브를 구분하고요. 액티브 스탠바이로 나눌 거는 액티브 스탠바이로 나누면서 구분을 했습니다. CI/CD는 고객이 원하는 젠킨스와 스피네이커를 가지고 구현을 했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여러 번 딜리버리를 하다 보니 이것보다 훨씬 더 나름대로 간편하고 더 빠른 그 솔루션들이 나오잖아요. 좋은 솔루션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검증하는 게 사실 CNCF가 해주는 일입니다. CNCF가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넥서스에서 바꾸고 DT로 바꾸고 그리고 스피네이커에서 젠킨스로 아르고시드로 바뀌고 스피네이커에서 그쪽으로 뭐죠? 잠깐만요. 텍톤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모델을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를 카피하는 게 필요하고요. 서버 단은 스토리지로 다 DWDM으로 카피해가지고 실제 여기서 리소스를 잡아가지고 쓰는 케이스고요. 앞단은 실제로 그 CI/CD 디플로이를 해가지고 저기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저 윗단은 쿠버네티스가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밑단은 그 VM들이 다 이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구현이 돼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케이스로 국내 금융기관에 이제 클러스터 간의 서비스 메시를 저희가 구성해 드리면서 계속 클러스터를 탁탁탁 찍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쪽 헬륨 소스를 이용해서 탁탁탁 찍어내서 클러스터를 찍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빠른 클러스터 확장을 위해서 이 배포 서버가 이제 CI/CD를 쭉 다 연결할 수 있는 CID 모듈까지 만들어 가지고 딜리버리 해드렸습니다. 이건 그냥 얘인데 GPU를 지금 현재 실제로 리얼하게 운영 중이고요. GPU 서버를 전부 다 쿠버네티스로 만들어 가지고 기존 레가시 L4 스위치에다 연결해 가지고 서비스하는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스택이랑 쿠버네티스랑 합쳐 가지고 서비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오늘은 파스 패키지를 하고 그것들을 딜리버리 원하시는 대로 갖다 쓸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인프라에 구현한 그 사례까지를 얘기 드렸고요. 한 시간이 좀 남았는데 저희가 책이 한 10권 정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주시는 분에게 저희들이 책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를 수 있도록 나오셔서 고를 수 있도록 나눠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